자, 김영주 실장님께서 직접 겐템 스틱에 대해서 모델 라인업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2차 영상입니다. 제품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라인업이 그러니까 여러 모델별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업을 조금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겐템에서는 CS라는 모델로 나오는데요. 챕스틱이고요. 일명 대부분 알고 있는 스피릿 보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즘 캐스킹 가시면 스노우슛을 신으시던가 아니면 스피릿 보드를 가지고 빅마운틴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라서 저희 쪽에서는 약 한 9가지 모델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고, 또 첫 번째는 여기에 올라가는 바인딩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그렇게 확 가까이 하기에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모델이지만, 저희 쪽에서는 다양하게 좀 선보이고 싶어서 현재는 3가지 모델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건 자이언트 만타레이. 지금 스펠릿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드 라인에서 이제 스플릿으로 나오는 거죠. 네. 같은 쉐입의 같은 몰드로.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자이언트 만타레이는 이 모델이 이제 자이언트 만타레이고요. 이 모델을 이제 스플릿으로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와, 근데 그나저나 이게 상판의 광이 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천천히 이게 살짝 좌우로 한번 천천히 돌려봐 주세요. 네. 이게 화면에 지금 배경이 비칠 정도로 클리어가 어마어마하죠. 네, 광빨이 이게 근데 댓글 좋은 거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광빨이. 그래도 이쁜 놈이. 그렇지.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럼요. 예. 자, 그리고 일반적인 라인에서 이게 지금 쉐입 형태를 스피릿보드는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반적인 라인업에서는 이제 체이서라는 모델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쓰는 인디펜던트 라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라운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다양한 터레인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실 때 충분한 기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 라인업은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3가지 정도 되어 있고, 저쪽에 이제 한 모델이 더 있는데, 만타레이는 154, 156 이렇게 2가지 모델이 있고요. 우드가 틀린 그런 모델이고, 쉐입이 약간 틀리기는 한데 스팅레이라는 모델이 중간에 155 사이즈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테일 부분이 조금 틀리고요. 상판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네요. 탑 부분의 쉐입이 살짝 더 얘가 좁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는 스팅레이가 조금 더 딱딱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160 이상 사이즈 제품들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 메인 사이즈들이 보면 152사에서 156, 7 사이즈들이 보통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이즈들을 보면 보통 메인 사이즈들 전개하는 것들 보면 물론 겐템도 160 넘는 사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52사가 이제 메인이고 그러니까 156, 157, 158까지 그 정도 사이즈가 보통 일반적인 범주의 메인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사이즈를 선택을 할 때 일반적인 카빙 데크, 그러니까 엣지를 사용하는 데크들, 그런 데크들은 체중에 비례해서 몇 정도 사이즈, 그리고 내가 하는 환경에 따라서 몇 사이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데크를 선택할 때도 데크를 좀 길게 갖고 가려고 하시는 성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한 데일수록 스피릿 보드가 아니라 저런 스왈로우 테일 쪽에 긴 데크, 그리고 탑이 크면 클수록 힘설, 그리고 거기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올라운드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나 이거 하나면 거의 모든 설명은 다 된다고 보는데요. 비슷하지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데크고요.
왼쪽 요 모델은 체이서라는 모델이고 이쪽은 만타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데크 자체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탑의 볼드함이에요. 노즈 쪽이 훨씬 더 넓죠. 이렇게 되면 테이퍼드 되는 깊이만큼 속도를 내실 때도 좋지만 일단은 부력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느낌, 불량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눈이 많아지고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앞쪽에서 받아들이는 이 압력 자체의 값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 커지는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즈가 훨씬 더 넓어져야 돼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얘는 그거보다는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라인업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눈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형태로 탈 건지에 따라서 그렇죠. 제품의 쉐입이 바뀌는 그렇죠. 거죠. 사이즈보다는 쉐입이 바뀌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쉐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손님들이 타실 때 내가 어떤 눈에서 어떠한 형태의 라이딩 퍼포먼스를 할 건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초급자인데, 나는 중급자인데, 나는 상급자인데 본인이 탈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의 질이든 양이든 컨디션이든 본인의 지금 뭐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로프의 형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다양한 것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으시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되실 경우에 오시면 손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슬로프의 형태나 스키장이나 산이나 산의 높이나 버티컬 폴이나 눈의 형태나 뭐 아니면 기간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 눈이 많이 올 때인지.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확실히 그 눈의 적설량이라든지 그리고 눈의 우리가 그 설질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설질은 이제 부드럽다, 딱딱하다의 그렇죠. 느낌이지만 파우더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제 해외의 설질은 네, 눈이 무너지느냐. 그렇죠. 수분기를 또 얼마만큼 네네. 먹고 있느냐 아니면 네. 얼마만큼 말라 있느냐 그런 그리고 적설량이 뭐 내린 지 뭐 2, 3일 차냐 아니면 그렇죠. 바로 오늘 내린 눈이냐에 따라서 증발량이라는 게 이제 많이 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날씨가 계속 눈이 한 번 오고 날씨가 계속 좋았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한 가지 팁이기는 한데 내가 처음 가는 스키장인데 거기가 신설이 아니라 오래된 눈이 있는 쪽이면 눈이 굳어 있을 경우가 많고요. 단 고도가 높고 날씨가 좋았는데 눈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네. 눈하고 나하고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저희가 꾸르와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밸리 에리어를 타시는 것보다는 능선을 조금 그리고 나무가 있는 쪽 이렇게 타시는 걸 권장하죠. 그렇죠. 확실히 나무가 있는 데가 또 눈을 또 잘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나무들이 눈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오래돼 있다가 갑자기 눈이 왔을 때도 산사태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진짜로 조만간에 우리 김영주 실장님하고 해서 이 파우더에 대한 팁? 그런 것들을 좀 준비물들이라든지 파우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콘텐츠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저는 라이브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뭐 실시간으로 궁금증 같은 거 받아서 얘기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요 라인들이 그럼 지금 보여주신 라인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누가 선택해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인들인 거죠. 국내에서 타셔도 되고 해외 가지고 타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정말 딥스노우를 탈 건데요. 그러시면 무조건 스왈로로 가야죠 이제. 스왈로테일 쪽으로 가시는 게 그건 답이고 그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 타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그럼요. 결정할 정도의 구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딱히 뭐 주변에서 이게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럼요. 자기 사고 싶은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겐템스틱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겐템스틱의 이 데크 라인업이 인디 라인 쪽이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또 하나의 이유가 일단 제가 타는 데크를 기준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쉐입이 버터 스푼이고 그냥 뒤에 하프문이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이 데크가 타실 때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데크들은 가장 넓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이펙티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컨택 포인트의 시작이니까. 네, 그러니까 숄더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 또는 노즈 랭스가 끝나는 부분에 숄더 라인과 겹치는 이 부분이 시작인데 겐템 스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살짝 붙어 있어요. 락커를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보다 약 2, 3cm 뒤부터가 이펙티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겐템을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진입이 너무 빠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아주 미세하게 보일 수 있는 요 락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도 여기서 많이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 사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겐템 스틱을 사는 사람의 라이딩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데크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받침처럼 완전 출렁거린다는 네네네.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노즈가 탈탈탈탈탈탈탈 털리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는 사람은 못 느껴요. 완전 스무스하고 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바닥에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겐템을 오래 타셨고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노즈 락커 부분인데요. 락커 부분에서 우리가 바닥에 데크를 놓게 되면 대부분 이 앞쪽이 치게 되거든요. 치게 돼서 이 뒷 라인 쪽으로 넘어오는 힘들이 대부분 센터를 지나가요. 근데 이 락커존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떨렸던 것이 이 뒤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우더는 눈에 그러니까 떠서 가는 보드인 건 맞지만 뜨려면 앞쪽에서 압력을 받아서 그 압력이 우리가 물속에서 보드가 뜨듯이 배가 물속에서 떠오르듯이 앞에 압력으로 인해서 데크가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뜨는 거에 대한 압력이 실제로 발바닥 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데크가 한 몸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중간 과정에 네. 내 발바닥이 있기 때문에 떨림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겐템 같은 경우는 그게 노즈 쪽 락커 부분에서 다 감쇄를 시켜요. 거기서 그냥 퍼지듯이. 네. 스프레드 아웃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여기서 떨림이 넘어온 녀석이 뒤도 떨기는 떨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는 못 느껴요. 내 발바닥 밑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온 녀석이 이렇게 떨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녀석이 뒤에 오는 힘을 축적을 해서 뒤로 빼내는 그 순간에 떠는 거지 센터에서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떨림이 네. 없다는 거잖아요. 네. 바이브레이션을 그렇다고 저희 겐템 스틱 자체가 코어에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안티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달고 그렇지. 다른 소재를 쓰고 공간을 비우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안 썼어요. 안 쓰고 오로지 쉐이핑으로만 그걸 만들어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코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얘네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인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라인들로 보면 이제 썰럽으로 넘어가는데 스왈로우 테일 쪽은 일반적인 스왈로우 테일과 거의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단 이제 빅 마운틴 시리즈와 그냥 올 마운틴 시리즈 그 다음에 만약에 국내에서 타시고자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테일이 이제 조금 더 하드한 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실히 뒤에 테일 쪽이 확실히 볼륨이 좀 있네요. 조금 더 볼륨이 있고 힘을 조금 더 받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오는 바이브레이션도 테일에서 오는 와류들을 조금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컷도 약간 테이퍼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깊은 사이드 컷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탑도 다른 빅 마운틴 데크들에 비해서 그렇게 볼드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나저나 광빨은 어떤 데크를 갖다 놔도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노보드를 통틀어서 광빨로는 얘가 1등인데요, 그냥? 그렇죠. 제일 광빨 미녀. 네,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TT, 플럭스의 부츠,
뭐 바인딩 이렇게 갖다 놨네요. 뭐 아까 네네네. 우리 저희 세팅에서 그 1차 토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우리 김용주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네, 요 부츠는 타로타마이. 타로타마이고 네. 바인딩은 플럭스 SR.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기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DM 주시거나 제가 오픈해 드리는 더보기란에 보시면 우리 시장님 인스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사정없이 괴롭혀 주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옛날 노인네라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혀 주시고, 그리고 솔로브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라인업에서 자 네. 그러면 겐템에서 이거는 꼭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미련 없이. 또 만타레이. 네. 아낌없이. 저는 만타레이 1호육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메인이시죠, 네. 시장님도. 왜냐면 근데- 어디를 막론하고 어떤 슬로프, 어떤 산에서도 재미있게 타실 수 있고, 조작성도 좋고, 편하고. 근데 뒤에 테일도 살짝 문테일이네요. 네. 테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뒤로 갈수록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평상시 내가 탔던 라이더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타던 거에서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겐템에서는 인디펜던트 라인이 가장 무난하게 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부감 없이 파우더 일단 데크를 저항값이 없으니까. 네,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겐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눈, 그리고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경사도에 따라서 쉐입이나 모델을 이제 내가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추천해주신 만타레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환경에서 뭔가 도드라진 특징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라운드 그렇죠. 보드처럼 올라운드 성향.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두루 쓸 수 있다, 이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뚜렷한 특징이 있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평균치를 따져보면 뭐 평타 이상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항상 해외처럼 눈이 많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그럼요. 있으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특징적으로. 그렇죠. 내가 레이싱을 뛰고 싶을 땐 네. 레이스카를 필요로 하는 거고, 캠핑 갈 때는 SUV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거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거기에 날씨라든지 변화무쌍한 그 자연 환경에서 내가 여러 개의 데크를 운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누가 선택해도, 그리고 누가 만타레이 사용해도 156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신다고 그러면 드리프터 라인, 요 드리프터 라인도 만타보다 조금 더 눈을 치고 다니기 편한 그런 형태의 데크고요. 요거는 약간 펜슬처럼 생겼네요. 네. 그런데 펜슬보다는 조금 더 탑이 커서 진입이 편하고 턴을 돌기가 좀 용이하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긴 데크들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 네네. 솔직히 저는 이 펜슬 같은, 그러니까 펜총 모양의 저런 쉐입들을 요런 라인들이 좀 이뻐라 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뻐 보여요. 그렇죠. 이제 내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TT 라인업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데크와 틀리게 얘는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연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또 완전 네네네. 볼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저항감도 적은데 대신 이 모델 라인업은 길이를 키워야 길게,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데크들은 탑이 크고 테일이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로 돼 있거나, 안 그러면 탑과 테일이 모두 다 커서 사이드 컷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그러면, TT 모델들은 앞 뒤에 길이에서 오는 부드러움으로 다음 턴을 하는 그런 느낌의 데크이기 때문에 얘는 노즈와 테일 쪽이 부드럽습니다. 네, 확실히 인솔톨이 지금 테일 쪽에서는 지금 많이 멀게 돼 있네요. 멀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데크의 모양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요런 모델들이 되게 다 이쁩니다. 아니 되게 옛날스럽잖아. 우리 옛날 노멀스키 맞아. 보듯이. 그렇지. 네, 그런 쉐입 형태를 갖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내가 타는 용도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용도로 하나를
내 방에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난 저런 류의 데크들을 볼 것 같아요. TT도 괜찮고 요쪽 녀석도 괜찮습니다. 플로터라고 하는데 플로터도 저 녀석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들을 보면 딱히 그래픽 없이 네. 데크의 코어가 비치면서 그냥 가장 자연적인 색채들. 살려져 있는 색깔들이 진짜 요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인상이 딱 남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영상이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영상이 이 전 영상이 훨씬 더 좋아요. 저희가 나눴던 대화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정보도 이 전 영상이 더 좋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실장님 마이크 믹서가 꺼져 있어서 실장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제가 질문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실장님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재촬영을 해서 이게 두 번째 촬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라이브 한번 틀게요. 라이브 한번 틀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파우더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 같은 거 실시간으로 뭐 답변 받거나 여러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몸이 두 번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